우리 저 부평에서 살래, 강남에서 살래. 그러니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 좋아. 그게 이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 하잖아. 강남 그렇지. 불패.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 말 어떻게 생각해? 부정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니 두 사람이 눈싸움을 하고 있어. 아니 왜? 눈빛이 지금 이해 못하는 아니죠. 내 심장이 쫄깃해가지고. 아니에요. 최근에 가장 많이 회복한 게 송파구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최근에 가격 상승하고 회복세를 이끈 수요가 누구냐? 누가 집을 사? 오늘 모신 분은 미래에셋 전 애널리스트셨죠? 이광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가족분들 제 옆에 있는 분을 보고 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일일 MC로 또 특별한 네. 분을 네, 우리 이광수 위원님이 너무 원하셔서 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아, 예, 네네. 예. 모르시는 것 같던데요? 아니. 팬입니다, 팬. 그럴 리가요. 엘리베이터 같이 탔는데 아니야. 모르시던데. 아, 내가 긴가민가 했어요. 아, 이게 네네. 꿈인가 생긴가. 아, 내가 안 믿었죠. 아, 그랬구나. 나한테 그 눈빛이 네. 아, 내가 이름을 잘못 얘기했나 봐. 이런 눈빛 아니었나? 아니, 실제로 보통 이렇잖아요. 길에 연예인 지나가면 사실 안 믿잖아요. 네네. 저는 그래서 긴가민가. 원래 저를 알고 계셨군요. 아, 그럼요. 네, 나오시는 거 제가 즐겨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어쨌든 여기 저희 시청자분들은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으니까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네, 일단 환영의 박수 쳐드리고, 네, 하여튼 그 오늘 뭐 다른 날보다 좀 더 뭐 원하시는 대로 또 원하는 그 분을 모셔왔으니까, 네, 좀 더 디테일한 정보 부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 손무선 MC가 네. 한번 좀 질문을 해드리죠. 아, 네. 첫 질문은 아무래도 해줘야 좀 벌써 미소가 이렇게 입이 걸리시잖아요. 네네. 사실 제가 그 경제방송, 케이블 경제방송에서 부동산 프로그램을 오래 하긴 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뭔가 예를 들어서 현상을 분석한다던가 이렇게 뭐 토론을 한다던가가 아니라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지역이나 물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내용이 사실 제가 부동산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미리 많이 보내주셨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지만 모르는 내용이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제가 모르는 거 편안하게 질문 드려도 아,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분들이 나 부동산 한가닥해 이렇게 이제 하시죠. 그래서 뭐 그분들 되게 잘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은 또 이렇게 막 물건 위주의 분석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아우르는 흐름도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죠. 오, 네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위기라던가 지금 네. 현 상황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자리가 될 텐데 일단은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택 공급 부족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앞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갈 것이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해설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아주 관성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을 안 지으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집을 짓는다는 건 건설사들이 짓는다는 거. 그래서 건설사들이 지금 안 짓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아파트를 쉽게 말해서 분양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 주택 인허가 같은 경우에 20% 이상이 감소했고, 뭐 착공 같은 경우에 거의 50%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 3, 4년 후에는 또 집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직관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좀 복합적으로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손 안 왔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가격은 공급으로만 결정합니까? 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안 짓고 막 이렇게 공급이 감소해도 그보다 더 수요가 감소하면 집값은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집값이 떨어졌는데요. 그때는 오히려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공급이 감소하는데도 쉽게 말하면 가격이 빠졌냐면 그보다 수요가 더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수요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아주 간단한 건데요. 우리가 집을 사러 시장에 간다고 하죠. 뭐 그 시장은 따로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중개소에 집을 알아보러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는 집은 건설사가 짓는 집입니까? 누군가 갖고 있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게 많죠. 그렇죠. 그게 대부분이죠. 네네.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짓는 건 분양받으러 모델하우스 가는 거지. 우리가 시장에서 아파트 사러 갈 때는 사실은 부동산 중개소 네. 가서는 누군가 집을 갖고 있는 거를 사러 가죠. 그게 공급이에요.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 그래서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많이 증가시키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안 팔려고 매물을 걷어들이면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냐면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매도 물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짓는 물량이 아니라, 물론 영향을 좀 미치긴 하겠지만 절대는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막 건설사가 아파트를 덜 지어도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막 팔려고 해요. 그러면 공급이 오히려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 네. 이 그래프는 수도권 아파트 준공 실적과 그리고 아파트 매매 가격 변화를 그려드린 건데요. 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주택 공급이 20만 가구가 안 됐는데 준공이요. 오히려 주택 가격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에 한번 보세요. 2016년, 17년, 18년도에 주택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는데 네.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 공급이 많았는데 왜 올라요? 수요가 그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게 흥미로운데 뭐 이렇게 감소해서 올랐다고 하지만 지난해에는 더 주택 준공 물량이 감소했는데 집값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건설사들이 인허가를 덜해서 앞으로 공급이 덜해서 집값이 무조건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다는 겁니다. 맞지도 그러면 않고. 약간 지금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이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많이 보도하고 있는 건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집값이 다시 오르고 막 이럴 땐 꼭 그 소리가 나와요. 집 부족하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늘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안 될까요? 저는 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주 불편해. 방송할 때 자꾸 질문을 해서 딴 생각을 못하게 그럴 때 해가지고. 대표님 대답 좀 해주세요 시원하게. 왜 안 되는 아니, 거죠? 아니, 오늘 걸렸어. 함정에 걸린 거야. 쉬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건설사들이 집을 안 져. 그래서 집을 왜 갑자기 못 지을까요? 아, 저 이렇게 안 짓냐고요? 네. 일단 지금- 왜 안 지을까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경기가 그러니까 되게 쉽게 말해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매수 심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공급도 당연히, 준 거예요. 네. 공급도 준 거고 또 하나 뭐냐면 건설사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 공급이 대부분 민간 건설사 위주로 돼 있거든요. 90% 이상이. 민간은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벌 때만 공급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강제로 공급을 강제하거나 이러긴 좀 힘들다. 또 하나 사실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땅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집이 부족하다는 건 항상 있어 왔던 문제예요. 항상 있어 왔던 문제는 변동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약간 이제 어쨌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에서는 약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물량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러 갔는데 파는 사람들이 물량을 많이 증가시키면 그게 공급인 거예요. 매도 공급. 그렇죠. 근데 그 공급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매도하려고 내놓는 사람들, 이게 이제 많아져야, 그리고 또 안 팔리면서 자꾸 가격을 낮게 내리려고 그렇죠. 해야, 그렇죠. 이게 이제 하락의 어떤 시그널인데, 맞죠. 지금 현상은 어때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건데 뭐냐면 이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최근에 매도 물량이요. 통계치가 조사된 이래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막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쌓이고 있어요. 이게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인데 7만 3천 가구가 지금 됐고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 다시 오른다고 하는데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까요? 뭔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집값 계속 오를 것 같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팔려고 하는 거죠. 지금이 고점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뭔가 자기네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지금은 오히려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어. 되게 와닿진 않아요. 왜요? 왜냐면 항상 이제 거래량이 늘고는 있다고 하는데 네. 아직까지 막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시장에 나온 물건이 많다고 느끼시진 않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량이 증가한 거하고 공급이 증가한 거는 별도의 얘기예요. 공급이 증가해도 거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 수치는 보여주고 반면에 이제 거래량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수요자가 사가는 게 거래량으로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이거 같이 보시면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은 증가하는데 거래량은 줄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커지죠.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게 중요한데 뭐냐면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가 줄는 그 시점에는 일단 어떻게 되냐면 거래량이 다시 계속 줄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집을 내놓을 때 가격을 낮춰서 내놓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가 안 되면 이제 집을 내놓은 사람들이 조금씩 가격을 낮추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요가 붙고 다시 이제 거래가 되는데 지금 시점에는 호가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격차가 되게 크고 반면 그런 상황 속에서 매물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우리 지금 우리 손엠 씨처럼 네. 문선 씨처럼 그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도대체 집값이 하락하는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보면 자꾸 오르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전국 거래량 아파트 이게 전국 단위의 통계이기 때문에 이 서울 쪽, 그러니까 수도권 쪽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얼핏 들거든요. 아닙니다. 서울하고 수도권도 똑같고요. 똑같이 거래량도 감소하고 이건 분명히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뭐냐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더 많이 빠진 건 사실 강남 3구였고 그중에서 송파구가 많이 빠져요. 심지어 송파구의 아파트들은 거의 30~40%가 가격이 빠집니다. 아, 이건 실거래가니까 여러분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강요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정말로 네. 그 이제 강남 일부 지역들을 보면은 네. 안 움직이는 지역도 있었거든요. 안 움직이는 게 뭐예요? 그 거래가 그러니까 금액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건 거래가 안 된 거예요. 아, 그냥 거래가 네, 없었다.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 강남 여인이거든. 강남에 사는 집은 강남 아닙니다. 여인. 아, 그러니까, 제 집은 이게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고민할 지점인데 뭐냐면 일단 그건 안 떨어진 게 아니고 거래가 안 된 거고요. 거래가 된 아파트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많이 회복한 게 송파구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많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아, 많이 빠지니까 다시 누군가 사고 거래가 돼서 회복세가 컸던 거예요. 안 빠진 데는 사실 그렇게 오르지 않았단 말이죠.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막 초고가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래도 조금씩 되면서 계속 가격이 오르는데 네. 그건 관심 가지실 필요 없다. 네. 아, 물론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있겠죠. 뭐 200억짜리, 100억짜리. 근데 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은 없어요. 그건 시장을 대표하지도 않고 네. 시장은 사실 이렇게 변동성을 보일 때는 꼭 인정하셔야 될 거 어쨌든 강남이고 어디고 그리고 최근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이 훨씬 더 많이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세도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빠진 상태에서 다시 반등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속 또 하락할 것이냐 혹은 반등했다 다시 빠질 것이냐 그렇죠. 뭐냐는 거지 지금 일단 반등했어요. 예, 일단 반등했고 올해 2월부터 지금 한 7, 8월까지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지수로는 20억짜리가 15억으로 됐다가 지금 18억에서 19억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회복한 거죠. 중요한 건 그런데 이게 계속 오를 거냐, 네. 아니면 계속 떨어질 거냐, 다시 떨어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 그 전망을 할 때 그래서 그 이런 지표가 일단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그렇게 가격이 이제 또 회복하니까 매물이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추가적으로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추가적으로 가격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가격은요 조금씩 조정받고 있기 시작해요. 이미 9월부터. 사실 뭐 올 초서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게 그 정부의 그 뭐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대책들 아니었으면은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어쨌든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고 어쨌든 하방을 막으려는 정부의 당국의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많거든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제 두 가지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가격 상승하고 회복세를 이끈 수요가 누구냐는 거죠. 누가 집을 샀느냐. 근데 과거하고 굉장히 다른 게 거래 건수가 예전에 서울만 하면 그러니까 5천 건에서 6천 건에서 1,000건 밑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3천 건, 3,800건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특이한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5천 건, 6천 건 할 때보다 지금 3천 건이 되는데요. 대출이 엄청 많아요. 과거 비해서. 네. 거래 건수 대비한.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절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는 요인이 있겠죠.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대출이 유난히 많아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집을 사는 사람들이 실수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면 대출을 안 해줘요. 전세를 끼고 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투자 수요가 막 시장에 들어와서 거래가 많이 되더라도 대출이 많이 증가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거래 건수하고 똑같이 대출도 많이 증가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지금 대출 거의 뭐 60%, 70%씩 막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변동을 일으키는 수요는 최근까지는 실수요였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구분해서 드리냐면 실수요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격이 빠지면 사지만 가격이 오르면 다시 못 사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이광수 위원, 네. 이제는 이제 대표님이죠. 이제 독립했으니까. 네. 이 직접 보면서 들으면 설득이 되거든. 아니 이건 계속 하락해야 돼 부동산은. 근데 왜 자꾸 반등하냐고. 마음 근데 아프게. 약간 얘기를 들으면서도 설득이 돼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이 마음속 깊은 저 어딘가에서 약간 지금 집값은 바닥일 거야. 그래도 지금 사야 될 때야. 지금 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약간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심리가 좋은데 네. 그런 심리가 전부 다 수요를 일으키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일종의 유효 수요 개념인데 모든 사람이 강남 살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수요입니까? 수요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네. 뭐냐면 대표님 한번 들어보세요. 강남은 수요가 많아서 절대 안 빠져. 네. 봐봐,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 하잖아. 강남 그렇지. 불패.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할 수 있나요? 아니, 지금까지 히스토리가 아니, 자. 이 위원 지금 봐봐. 우리 저 부평에서 살래, 강남에서 살래. 그러니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 좋아. 그게 이 내면의 마음이잖아요. 네네네. 내면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될 때까지 가는 거야. 손앵커님. 네. 자, 포르쉐 타고 싶어요? 타고 싶죠. 타고 싶죠. 타고 싶죠. 네. 타고 싶어요. 그런데 왜 못 합니까? 못 사죠.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강남에 강남에 다 살고 싶어 하지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르쉐를 제가 만드는 회사예요. 네. 람보르기니 만드는 회사야.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까?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차 타고 싶어 하니까 다 생산해. 야, 1억 대 생산해. 그러면 거기다 대고, 그래, 맞아요. 너도 사고 싶지, 너도 사고 싶지, 너도 사고 싶지. 그러니까 100만 대 생산해. 이러냐고요. 사고 싶은 마음과 살 수 있는 능력과는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마음만 강조하면서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수요는 유효 수요, 가능한 수요를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게 돼 있어요. 가격이 오르면. 그러니까
딱 매물이 싸게 나왔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돼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숫자가.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는 준다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재화 시장에 네.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부동산은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쓸 수 있지만 투자도 할 수 있어요. 네. 인정하시는 거죠? 네네. 안 하면 맞을 것 같은 분위기라. 이런 이거 재화 맞잖아요. 이런 재화 틀렸나? 이런 재화 보셨습니까? 아. 쓰면서 투자할 수 있는 거. 쓰면 그쵸. 없죠 그런 거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얘기하면 가끔 어떤 분들이 명품 가방 얘기하더라고. 명품 가방? 네. 근데 명품 가방 아니에요. 쓰면 가격 떨어지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제가 볼 때 유일한 자산이에요. 쓰면서 가격이 오르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래서 부동산이 사실 좋은 건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래서 쓰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아, 유일하게. 네. 근데 이 실수요 특징은 가격이 빠지면 사지만 가격이 오르면 못 삽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대신 투자 수요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가격이 올라도 계속 사요. 그래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시장에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돼요. 아, 실수요만 들어와서는 실수요는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줄면 또 떨어지고 이래요. 근데 실수요가 또 뭐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요는 가면 갈수록 줄어요. 왜요? 네, 일단 인정을 해줍시다. 일단 인정하는 거지. 아니 실수는 당연히 가면 갈수록 아니, 줄게 아니, 왜냐면 나는- 정해져 아니, 있으니까. 아니 두 사람이 눈싸움을 하고 있어. 아니 왜? 눈빛이 지금 이해 못하는 아니죠. 내 심장이 쫄깃해가지고. 아니에요. 수아님, 오늘 저기 저희는요. 첫 방송이라 어떤 스타일인지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려운 저는- 스타일이야, 어려운 저는 스타일.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텀을 가지시는 스타일인가 하고 조아님, 아니 눈빛이 지금 얘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고 하고 있는데 고개만 끄덕이고 여기 공중파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아니 그렇죠. 실수요는 왜냐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갑자기 실수가 증가하지 않다면. 우리 이광수 대표의 그 사자성어 대변하는 나를 안 믿으면 불신지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는 올해 예를 들어 상반기에 샀으면 하반기에는 실수는 줄어 있어요. 아, 이해하셨죠? 네.